23년 2월 2일 목요일,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FOMC가 끝나고 나스닥이 급등하고 이제 파월 의장 연설하면서 나스닥이 2% 급등했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아직 상승의 준비가 안 되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이 올라가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야간 선물도 올라가고 그 이상으로 나스닥이 멱살을 잡아 끄는 방식으로 우리를 끌어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갭을 띄웠지만 더 못 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갭 뜬 상태에서 뭔가를 다 따라잡으면은 오늘 다 웬만하면 물리게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더 많은 종목들이. 예. 근데 철저하게 저는 오늘 못 간다 주의였기 때문에 푸른 봉만 아니면 다행이다, 이런 식이었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325 위에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어디서요? 월물에서 2월 9일 월물에서 외국인 하방, 기관 하방 내지 뭐 상방을 양방으로 만들긴 하는데 아직도 하방, 개인 상방 이런데 누가 편하게 보내줍니까? 개인들이 325 베팅을 위에다 다 해놨는데. 그게 정리가 되면 갈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정리되는지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카톡방에도 말씀드렸죠. 단톡방에 말씀드렸는데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보니까 그닥 크게 정리가 안 됐네요. 오히려 오늘 개인들이 풋옵션 매도를 37억을 더 해버립니다. 여기 보시면 오히려 오늘 개인들이 37억 풋 매도를 더 해버렸어요. 개인들이 상방 배팅을 더 진행해버렸네요. 뭐 외국인들이 물론 49억 콜옵션을 샀지만 아직은 완벽하게 정리가 안 되고 있죠. 즉 2월 9일까지 한 주 남았는데 이 한 주 동안에 시장이 거칠게 상승하는 거는 억지성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스닥이 막 급하게 올라가, 그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 올라가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계속 누르려고 할 거라고요. 그래서 공격적인 따라잡기 매매는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만약에 나스닥과 함께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될 겁니다. 왜냐면 그 뒤에 3월물, 4월물, 3월물, 6월물, 선물, 6월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도 3월물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물론 외국인들이 오늘 4,700억의 선물을 팔아서 이거 뭐 바뀐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아니요, 전혀 전체의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움직임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선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외국인들도 다양한 투자 주체가 있고 다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각자 어디서 베팅했는지도 다 다르고.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이 당일 선물 거래를 통해서 약 5천억 정도, 약 5천억 정도의 매도를 보였는데도 오늘 외국인들이 겨우 실현 수익 본 거는 10억밖에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10억이었는데 종가까지 계속 그 정도를 유지했어요. 밸런스를.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4,734억의 매도를 통해서 남긴 게 10억입니다. 근데 3월물을 지금까지 1,000억 넘게 외국인들은 수익 실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1,000억 수익 실현하는 거에 10억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1%.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꽤 많은 매도를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 매도한 것은 외국인들이 앞으로 하방 베팅을 하기 위해 매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그냥 물량 조절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거를 그냥 청산해서 수량을 확보했을 뿐입니다. 이건 다시 매수 자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얘는 매수 자금으로 돌아옵니다. 매도 4,734억을 해서 현금 확보를 했다면 얘는 다시 매수를 할 거라고, 이 돈을 그대로. 밑에 있는 것들을 팔았다면 좀 걱정이 됐을 거예요. 밑에 있는 거를 팔았으면은 여기서 외국인들이 야 여기 고점이야 앞으로 안 올라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밑에 있는 걸 가지고 팔았으면 수익 청산 금액이 엄청 늘어났겠죠. 응? 여기 쌌는데 큰 도움을 줬겠죠. 몇백억은 벌었을 수도 있잖아요. 한 번에 2,300억을 하든. 근데 10억밖에 안 됐다라는 거는 여기서 언저리에서 노는 거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수량 조절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 위로 더 땡길 수가 있어요. 그 돈은 어차피 외국인한테 10억이면 거의 뭐 그냥 거래 비용밖에 안 돼요. 본절이에요, 본절. 더 나중에, 이거 지금 당장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더 땡기는데 그 돈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정 이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실탄을 더 확보해서 다음 주에 조정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옵션 베팅 해놨고, 그 사이에 그 조정을 노려서 개인들 또 떨궈내고. 개인들 요즘 계속 신나게 팔잖아요. 다들 어디로 가는지, 주식 안 하고 다 어디로 갈까요? 계속 팔잖아요. 오늘도 야 나란히 뭐 3,500억 비슷하게 팔았네? 7,000원 넘게 팔았잖아요. 개인들이 계속 나가는 그 과정에서 기회를 외국인들은 더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외국인들은 지금 떠나려고 떠나는 게 아니라
다음 타점을 위해서 잠시 계좌 조절을 하는 거다. 여러분 5천억 팔아가지고 10억 남기는 장사를 외국인이 할까요? 음? 5천억 팔아서 10억 남기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남겼으니까 좋은 거예요?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지금까지 3월물을 팔아서 1,000억을 벌어들인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10억이면 아주 작은 부분이잖아요. 해석을 그렇게 한다고요. 그냥 단순히 얘만 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 외국인 4,700억 팔았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하락 베팅했네요. 이게 뭐예요? 어떤 상태에서 팔았는지를 디테일하게 봐야지. 그쵸? 그거를 제가 다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정혜원방에 다 거기에 대한 전략으로 주식 타이밍과 매수 종목을 픽해드리고 너 급하게 하는 거는 직장인들 못하니까 그런 거 배제하고 우리가 충분히 같이 다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직장인분들도 천천히 확인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선별해서 그렇게 씨 뿌리는 시간들이라고요. 지금은 걷어들이는 시간이 아니라 단타 막 하루하루 막 이렇게 성급하게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더 큰 정상을 향해서 조금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어쨌든 요런 하나하나 디테일을 좀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렸고 오늘 또 뭐 FOMC 결과상으로 봤을 때 뭐 파월 의장의 발언 중에서 하나 이제 뭐 특이사항이 그거였잖아요. 뭐 디플레이션 뭐 그냥 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그냥 한 가지 두 가지 약간 물가가 좀 잡히는 것이 잡히는 거 있다는 걸 좀 인정했죠. 공식적으로 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는 올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금리 인하는 예고하지 않는다. 금리 인하는 갑자기 다가옵니다. 안 하는 척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안 하는 척을 해서 시장에서 전체 기대감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대중들의 기대감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야, 그래도 혹시 금리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주식시장에서 버텨야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떠날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들은 신나게 매집해가지고 금리 인하를 빵 터트립니다. 원래 늘 그래왔어요. 금리 인상하고 그 버티는 시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금리 뭐 인상 인하하는 그 역사 도표를 제가 나중에 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순간적이에요. 금리 인하로 빨리 돌아갑니다. 근데 절대로 티를 안 내려고 해요. 그래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는 연내 생각이 없다. 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바뀌면 또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상황이어서 금리 인하 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을 죽여버리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어쨌든 뭐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도렐리로 나스닥 끌어올렸고 우리는 준비 안 됐기 때문에 올라서 출발했지만 떨어뜨렸고 그렇죠. 다음 주가 관건이에요. 다음 주에 어떤 모습을 시장이 보이느냐. 분명히 325 돌파를 못하게 지금 만들어놨는데 과연 나스닥의 힘으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길 것인지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터지거나 지금 이스라엘 이란에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북한이 하다못해 핵실험을 한다든가 뭐 예를 또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그거는 이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일 수 있지만 갑작스러운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뭐 실적 빅테크 실적 있죠 미국 거기서 실적에 문제가 생겨서 나스닥과 함께 한 주를 조정으로 가든가 나스닥도 최근에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나올 수 있죠. 예. 뭐 어떤 방식으로든 다음 주에 외국인들은 상방 베팅을 해놓지 않았다라는 거 바뀌면 말씀드릴게요. 바뀌면 카톡방에 먼저 말씀드립니다. 단톡방에 먼저 올려드리고 방송으로도 말씀드리고 바뀌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해야 되니까. 하지만 지금은 안 바뀌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서 그냥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위클리 옵션을 좀 같이 하시는 분들도 함께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뭐 저도 같이 매매를 하는 거 저는 어떤 베팅을 했냐 라고 또 소개를 해드리면서 해봤는데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마지막에 제가 종가 베팅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들의 베팅 페이스를 보니까 마지막에 325를 못 올리는 게 맞다. 그래서 저도 이제 325 풋옵션 했다가 종가 베팅이 아니라 전 좀 여기서 들어갔어요. 종가 베팅을 하려고 했지만 여기서만 좀 들어가서 왜냐면 여기서 꺾일 수도 있다고 봤기 때문에 들어가서 저는 약 한 6, 7배 정도의 수익을 받고요. 한 방에 들어가서 소액으로 했지만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저기 큰사발님 유튜브에서 같이 보고 함께 하신 큰사발님께서는 뭐 소액이지만 종가에 저 따라서 종가에 들어가서 약 10배 가까이 수익을 보셨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보너스고요. 보너스고 사실 뭐 옵션을 대부분 안 하시니까 근데 혹시나 공부를 해서 나는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소액으로 같이 참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의 베팅 정도는 이제 가끔씩 이렇게 오픈해드리면 예전에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옵션은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용으로만 이런 매매도 있다. 어제는 제가 옵션 양매수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그죠? 어제 같은 날 제가 지금 유튜브에도 어제 올려드렸습니다. 양매수 기법의 원리나 그 기초 이런 것들을 설명드렸는데 어제 같은 날이 이제 양매수를 하면 좋은 날이었어요. FOMC를 앞둔 변동성이 큰 날, 미국 나스닥이 위든 아래든 2%씩 움직일 수 있는 날 콜과 풋을 동시에 매수하면 다음 날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한쪽이 살리고 한쪽을 죽이더라도 한쪽이 크게 살리면 수익이 나는 경우가 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위클리 옵션에서 이 외가 조금 싼 위클리 옵션이 바로 300%, 400%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죽어버렸고요. 그럼 남는 거잖아요. 다른 쪽에서 2배 이상만 벌면 다른 쪽이 0이 돼도 남는단 말이에요. 그걸 노리고 하는 양매수도 있고 이렇게 종가에 들어가서 기관과 외국인의 베팅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예. 그러면 잭팟인 거예요. 보통 뭐 이런 데서 보통 가끔 50배도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나가리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동전이 홀짝이지만 동전이 앞면 뒷면이지만 동전이 이렇게 서는 경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은 시기에 들어가는 거고 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뭐 수급 현황을 보고요. 오늘 배팅 페이스를 하루 종일 지켜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추정해서 좀 같이 하고 있고요. 하여튼 주식이 오늘 주식장이 좀 편안했습니다. 좀 수익률 끌고 가고 있어요. 뭐 수익률이 나고 있는 것도 괜찮고 그냥 놔둬 봅니다. 다음 주 조정장이 나올 수 있지만 지금 포지션상 나올 수 있지만 크게 건드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 그렇게 막 심한 상태로 하락을 만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작년처럼 뭐 이렇게 막 지금 쏟아내는 그런 장세를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하락폭도 그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포지션이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계산해가지고 정해연방에 편안하게 종목들을 매매하고 매집하고 할 수 있게 그리고 수익 실현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는 정해연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나는 좀 카톡방에서 좀 같이 공부를 하면서 결정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카톡방에 안 계시다면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내는 여기로 전화가 아니라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다. 나는 이쪽으로 잠깐만.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제가 직접 상담해 드리니까요. 이쪽으로 상담해 주시고요. 한 내역이 있으면 90일 뒤에 별풍선을 살 수 있는 건가요? 오후 오늘 218일 이후 살 수 있다는데 오. 네. 오늘 여기까지. 번호는 어디 있나요? 네, 여기까지. 아이고 지금 콤프스님 잠시만요. 지금 유튜브 촬영하고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오늘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금요일이네요. 불금이 되길 기원합니다. 내일 아침 8시 반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칠게요.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카톡방에도 마감 인사 좀 같이 부탁드리고요.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탈퇴를 한 내역이 있으면 90일 뒤에 수고하셨습니다. 별풍선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2월 18일 이후에? 아유, 뭐 그때 하시면 되죠.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컴퍼스님. 오늘 로또 번호요?